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심리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의 설명에 맞는 것을 써넣어라. 그랬죠. 자,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 이거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헷갈리거든요. 평가 도구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가는 절차나 조건이 일관적이고 동일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는 표준화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예.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객관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평가 도구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반응의 일관성을 보이는가? 이거 신뢰도입니다. 너무나 뻔한 정의들인데 뭐가 헷갈릴까 싶으시죠? 요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쟀는가? 타당도고요. 계속해서 이 검사를 했는데도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자, 어떤 A라는 항목을 재려고 만든 건데 계속 B가 나와요. 예, A를 재려고 만든 심리검사인데 검사 결과가 계속 B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와요.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검사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검사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죠. B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재지는 못했어요. 예, 타당도에서는 꽝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A 검사가 아니라 B 검사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왜? 신뢰도는 높은 거니까. 요 개념 이해되시죠? 실제로 MMPI에서 5번 척도가 MF잖아요. 얘는 처음에 동성애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 못 가려냅니다. 성적인 어떤 그 정체성, 그쵸? 예, 그거는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게 동성애자를 가려내지는 못해요. 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니까, 정신병리가 아니니까. 이런 척도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있죠. 그쵸? 얘는 이제 말하자면, 그쵸? 타당도에서는 실패했지만, 신뢰도에서는 성공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재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재고. 그러니까 MF는 조금 얘가 다른가? 하여튼, 동성애 자체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적당한 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재지는 못했지만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일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은 거고, 내가 이걸로 뭐 우울증을 잡아내야지, 뭐 강박을 잡아내야지 했는데 정말 그 수치가 맞게 나오면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써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40번으로 넘어가서. 자, MMPI2의 척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VRIN, 뭐 브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MMPI2는 자, 요겁니다. 지금 이 프로파일은 제가 지인한테 동의를 받고 쓰고 있고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자료도 아니에요. 아주 옛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정신병리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 강의할 때 이거 쓸게 이러고 들고 왔습니다. 예, 검사 결과는 볼 거 없고 요거 밑에 있는 것들. 자, MMPI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번호가 없죠. 왜? 보통 이 MMPI를 검사를 하면 첫 번째 페이지를 수검자들한테 주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1번, 2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럼 1번하고 2번 페이지가 똑같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1번에는 없는 게 2번에는 있습니다. 뭐죠? 예, 성별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별 기준 점수가, 성별 기준 T 점수가 1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없어요. 없죠. 그쵸? 전체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다른 점,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자들은 그걸 봐야 되고, 굳이, MF 척도 빼고는, MF 척도는 성별 기준으로 이해한 거, 이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원래 2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검사자가 이제 유의미한 자료를 보게 돼 있고, 첫 번째 페이지만 내담자한테 주라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상담사님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이게 개인정보고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을 텐데 다 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튼 우리는 이 검사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재구성 임상 척도와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MMPI2에서는 그래프가 2개 나옵니다. 여러분 해석하시는 거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검사 수비도 받으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거는 수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리가 되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놀면 이 프로파일은 버립니다. 그쵸? 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특히 요거 3개 자기 방어 척도 아이고 3개인데 왜 얘가 동그라미가 크게 되냐 L이랑 K랑 S랑 요 자기 방어 척도가 이 65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 프로파일은 버립니다. 보지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내담자한테 이것이 맞다고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죠. 너 방어가 너무 높아. 프로파일이 제대로 안 나온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검 태도. 이거는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0번 척도라고 하죠. 10이 아니라 0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척도를 가지고 다면적 인성검사잖아요.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MMPI-2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검사고 심리검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검사이긴 하지만 공부하려면 환장한다는 거. 왜? 다 외우셔야죠. 자, 이거는 이따 하겠지만 건강염려, 우울, 이건 히스테리, 반사회성, 이건 남성성, 여성성, 편집, 강박, 조현척도, 그리고 경조, 이거 내향성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한 VRIN, TRIN이 뭔지, FBS, FP가 다 뭔지, LKS가 뭔지 다 아셔야 되고 더 환장하는 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울 게 많아진다는 거. 그쵸? 자, 여기 가면은 이제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도 나오고 재구성 임상 척도도 나옵니다. RC1, RC2, RCD 이게 뭔지 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 공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없죠.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그려질까요, 도대체?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척도, 내용하고 연관 있는 척도들도 이 약자로 써 있는데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쵸? 근데 영어 단어하고 조금 연관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anxiety, fierce, obsessiveness, 이렇게. 그 다음에 depression, depression이야, 주구장창 나오죠. 네. 그리고 보충척도,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저도 달달 외우긴 했는데 시험 볼 때 이거는 정말 검사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라 좀 그래도 한번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게 낫겠죠? 자, 해리스 링고스 척도입니다. 이제 까만 짝대기가 옆으로 쭉쭉 나가는 거. 요거 웬 또 안 움직이니? 오늘 컴퓨터 감도가 좀 안 좋아요. 해리스 링고스 척도. 에이씨, 뭐야? 요거. 쭉 나오는 거. D1, D2, D3, D4, D5. 원칙은 얘네가 모척도잖아요. 모척도가 65가 넘지 않으면 얘네들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쵸?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아셔야 되지만 사실 65가 넘지 않아도 의미가 있는 척도들이기 때문에 원칙은 알아두시되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쭉 나오죠? 그쵸? 내용서 척도까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은 문항별 반응이 나오고, 그쵸? 무응답 문항이 나오고 9페이지 넘어서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그쵸? 이게 MMPI-2 프로파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척도가 의미하는 것을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자, VRIN, 흔히 말하는 불인 척도가 상승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 헷갈리고 혼란한 상태에서 답하는 거 맞고요. 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무선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MMPI-2 그리고 MMPI-A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한테 쓸 수 있지 청소년용은 MMPI-A고요. 그쵸? 요거 붙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MMPI-2입니다. 그쵸?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되지? 이게 2입니다. 최소한 MMPI-A는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쵸? 초등학교 6학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의 독해 능력과 이해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대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MMPI-2를 실행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고 혼란한 문항 답하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 독해 능력하는 거 A, C, D잖아요. 3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 왜곡 시도하는 거. 말은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무조건 yes, 무조건 no 할 때는 예, VRIN, 불인이 상승하지만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척도가 올라갈까요? 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거짓말하는 거죠. 나 좋은 사람이에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는 거. 예, L 척도가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lie, 예, L 척도가 올라갑니다. 예, L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제가 아침부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앉아있더니 지금 방방 뜹니다. 네, 제가 강박이 쩌는 사람인데 저한테 카페인은 쥐약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L. 요거 자기 방어 척도 lie입니다. lie. 순진한 척도죠. 자기 방어를 하긴 하는데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를 할 때 뜨는 게 L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 L 척도가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예전에 법원에서 그 이혼 상담을 하시는 그 이혼 상담이 아니죠, 이혼하는 커플을 많이 보시는 상담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MMPI 검사, MMPI2 검사를 하면 양육권 다툼을 할 때 예,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쪽이 이 척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저는 아이를 키울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를 키울 만큼 반듯한 사람이에요 라고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이 L 척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심리검사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41번으로 넘어가서 예, 다음의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MMPI2 해리스 링구스 소척도로 오른 것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자 넘어갈게요. 해리스 링구스는 나와라. 예, 여기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쵸? 이거에 D1이 주관적 우울감, D2가 정신동 지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MMPI 프로파일을 인쇄해 놓으신 다음에 제가 잘하던 방법인데 이거를 다 지우세요. 이렇게. 예, 지우세요. 이걸 다 지우시고 빈칸 치워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도움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지우시냐. 이걸 다 이렇게 지우시고 이게 뭐였더라 하고 채워 넣으시는 거. 예, 이렇게 하고 D1은 뭐였더라, D2는 뭐였더라 채워 넣으시고 외우시는 게 시험을 위해서 좋습니다. 공부할 거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자, 여튼 그렇고 그래서 다 외웠다 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다 맞는데 자, 마음이 편치 않고 불행하다고 자신을 묘사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보람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나 해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네, PD5 내적 소외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PD5 내적 소외, PD4는 뭔지 볼까요? 자, 여기 PD4 사회적 소외 맞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짚죠? 그렇죠? 자, SC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회적 소외 맞죠? SC2 정서적 소외, SI3 밑으로 내려가서 내적 소외. 지금 소외 척도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요거 모아가지고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PD5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내적 소외. 희한하게 프로파일들 보다 보면 정말 소외 척도만 뜨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2번. 자, 4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MMP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42번은요, 시작부터 지금 함정이 나와 있습니다. MMP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여러분이 그 심리 검사 수비 받으시면서 사용했던 MMPI를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왜? 우리가 정식 명칭 뭐죠? MMPI2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는 슬쩍 MMPI라고 했어요. 오타 아닙니다. 이거 초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3년 미네소타 대학병원의 헬서웨이와 맥킨리에서 개발된 거 맞습니다. 구조화된 객관적 성격 검사인 것도 맞고 정신과적 진단 분류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도 맞고, 그런데 4번은 좀 애매합니다.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답지에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초판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절판되었습니다. 폐기라기보다는 정상인들의 성격평가로 활용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MMPI2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MMPI-1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쓰는 사람도 있으려나? 뭐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타당도 척도가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상하실 거예요. 지금 다시 보면 타당도 척도 몇 개죠?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하나 어디 갔어요? 예. 하나가 여기 비어 있죠. 그쵸?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물음표를 한 이유는 여기가 무응답 척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무응답 척도가 들어간 프로파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응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옛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다고 합니다. 무응답 척도까지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그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던 거 맞고, 지금 10개가 되면서 추가된 거 뭐죠? 일단 VRIN 추가, 그 다음에 TRIN 추가, 그리고 FB, FP, FBS, 그리고 S 자기과정 척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돼서 10개가 되었습니다. 수검 태도를 탐지하는 타당도 척도를 가진 최초의 검사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밑에부터는 쭉 틀려요. 모든 척도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경험적인 거고요. MF 척도랑 SI 척도는 유일하게 정신장애랑 상관없는 성격 척도고요. MF는 동성애 남성을 구분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지만 그렇게 쓰이지 못했고,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567문항과 16개 반복 문항이 아니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566문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얘가 567문항이 맞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딸랑 1개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567문항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MMPI-1에는 16개의 반복 문항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MMPI-1 초판에는 16개의 반복 문항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요. 그럼 몇 개예요? 없어지니까 550개잖아요. 그쵸? 566개에서 16개 빼니까 55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뺐어요. 여기에다가 82문항을 수정하고 154문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567문항이 되었어요. 뭐 하여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는 굉장히 크긴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567문항이다 라고 이거 검사하려면 죽어나죠. 아니오긴 하지만 MMPI-2는 567문항이다. 그래서 4번 좀 애매하고 7, 8, 9, 10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여기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검사가 측정하려고 목적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 타당도죠. 그쵸? 검사 문항을 왜곡해서 응답하지는 않았는지, 수검자의 이상 반응 태도를 탐지하는 거, 이거 타당도죠. 그리고 평균 50, 표준 편차 10, 나와서 표준화 집단의 규준과 비교해서 피검자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개인 간 척도들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고 60점 이상인 경우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70점은 평균보다 이 표준 편차가 높은 점수로 상위 2%, 60점은 16%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죠? T점수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1982년에 이게 바로 MMPI-2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했죠. MMPI-2. 자, 1989년부터 쓰이고 있고, 그쵸? 그래서 기타 등등 반복 문항 16개 삭제, 82문항 수정, 154문항 추가, 그쵸?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뭐가 빠졌지? FBS가 빠졌네요. FBS까지 포함해서 6개. 이거 가끔 빼는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FBS까지. 그래서 몇 개의 6개의 타당도 척도를 보강했고,
그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도 만들어진 거 MMPI2 이야기입니다. 자, 44번. 다음 중 MM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헤더웨이와 맥키니가 만든 건 하지만 이성적 논리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경험적이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리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이론적인 방법, 이론적으로 제작을 하면 이론적 틀에 기초해서 제작자가 이렇게 막 좀 빡빡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한테 적응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제작 방법이 되었고, MMPI 초파는 이론적 제작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실제로 정신병리를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공신력이 있는 건데, 해필이면 그때는 남자 동성애가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쵸? MF 척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면 MMPI2를 만들 때 이거를 폐기했어야 맞는데 남아있죠. 네, 성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네. 자, 45번. 옳지 않은 것. 네, 옳은 것만 골라볼까요? 검사자는 최소한 심리검사에 대한, 여러분 MMPI2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사용 못하셨죠? 남의 거 계속 빌려 쓰셨죠? 그렇습니다. 대학원 졸업자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검사자는 병리에 대한 지식 머리 터지게 공부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이해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바뀌었죠? 13, 18세는 MMPI A, MMPI 2는 성인입니다. 바뀌었어요. 독해력이 낮거나 문맹이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5번이겠네요. 그리고 46번으로 넘어가서 타당도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만 보죠. 효과적인 MMPI 검사를 위해서는 피검자가 제작자의 의도대로 검사해야 되죠. 그죠? 타당도 척도는 수검 태도의 탐지를 목적으로 만든 거 맞고, 아까 요 앞에서 요 그래프는 수검 태도를 탐지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피검자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거 점수가 너를 뛸 때 검사 태도의 맥락에서만 해석하는 거, 아예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있게 해석하지는 않죠. 그 형태를 해석하는 거지. 타당도 척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프로파일 버립니다. 타당도 척도는 검사 외적, 행동, 성격, 정신과 무감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자, 무응답이 나온 경우, 그쵸?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30개의 경우 타당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개부터 한 30개 내지 29개 정도는 교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개 정도 된다 하면요. 그런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정 척도의 무응답이 쫘르륵 몰려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응답이 나온 경우도 적고, 무응답이 나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겠죠? 네, 답은 3번, 4번, 1번입니다. 48번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이니까 쭉쭉쭉 이제 볼게요. 아무렇게나 답하는 거. 아무렇게나 답하고 80 이상이면 프로파일 버립니다. 이거 불인 차이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아이고 글씨가. 자, 그리고 TRIN 척도로 가면은 yes나 no 한 가지 중에 일관되게 대답하는 거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걸로 나와요. 이거는 TRIN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자가 검사 문항들의 특이한 반응 패턴을 읽어내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척도들은 다 F들입니다. F, FB, 그리고 FP입니다. 그래서 이때 F 척도하고 K 척도 막 비교하셔가지고 일부러 자기를 나쁘게 얘기하는 페이킹 배드가 있어요.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페이킹 배드나 나쁜 것을 연기하는 고의적인 시도,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강박 이런 거가 있을 때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에서 얘네가 하나도 안 떴어요. 얘네가 하나도 안 떴.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자, 이게 하나도 안 떴는데 F가 하늘을 찔러요.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역시 아닌 것 같은데. 네, 작게 색깔 바꿔서. 네, 자 얘네들은 괜찮은데 F가 하늘을 찔러요. 위로 올라가요. 그쵸?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네가 막 올라갔어요. 막 얘네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스트레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뭔가 연기하고 있거나 제대로 검사를 이해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우 지저분해. 왜 이러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또 볼 일이 있으니까. 네. 자, 이 척도는 매우 낮은 빈도로 응답되어지는 6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 척도가 상승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브린하고 트린이 개발이 되었고, 무분별하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반응하거나 심각한 심리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페이킹 배드를 연기할 때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 이게 F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트레스 척도라고 부르죠. 검사 후반부, 뒷심 척도라고도 하고, 그쵸? 검사 후반부에서 비전형을 탐지하는 것으로 수검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전반부 검사 370 문항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 FP입니다. 실제 병리를 가진 거, 아닌 거 알아내는 거, FP입니다. 정신병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죠. 자, 49번은요. 49번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